번 검사 받는데 120만 원이나 하는 방사능 피폭 검사의 비용 때문에 실제로 검사를 받는 사람도 많지 않아 그 실제 위험에 대해서는 정말로 거의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난 직후부터 정부와 여론에서는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공격적으로 여행 상품들을 홍보하고 또 한국의 여행 업체들이 이에 발맞추어 말도 안 되는 저렴한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실제로 아주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설마 잠깐 다녀오는 건데 그것도 후쿠시마로 가는 것도 아닌데 큰일이 있겠어? 하며 여행을 다녀왔던 사람들도 점차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 알게 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일본 정부가 은폐와 거짓말로 일관한 태도로 제대로 된 방사능 위험 정보를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일본에 있는 방사능 피폭 피해자들의 통계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저 추측과 불안만 난무한 상황입니다. 난 후쿠시마가 아닌 도쿄로 다녀왔다면서 자신은 안전할 거라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쿄는 후쿠시마로부터 고작 200km밖에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지역이고 원전 사고 때 낙진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냥 위험군도 아니고 아주 빨간색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곳이 바로 도쿄입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도쿄 내에서 벌써 백혈병과 암 발병 환자들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참고로 방사능 전문가들은 일본 원전 사고의 피해 최소 사거리가 한국의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아닌 최소 사거리가 말입니다. 때문에 도쿄 내 방사능 피폭 위험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해서 그걸 믿습니까? 도쿄의 실제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면 일본은 그날로 국가로서의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칠 것이고 사람들은 일본을 당장 탈출하려고 공항에는 대혼란이 올 것이고 일본의 모든 도시들에서는 폭동과 아비규환의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로 실제 방사능 위험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밝히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난 지금까지 아픈 곳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하십니다.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백혈병과 암의 발병은 대개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10년간 피폭으로 천천히 체내의 DNA가 손상되며 면역력을 잃게 되다가 약 10년을 기점으로 몸이 더 이상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치료하지 못하게 되며 병이 되고 암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난 원전 사고가 난 지 7년, 8년이나 지난 후 다녀왔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십니다. 방사능의 최소한의 방광기는 5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 8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후 가도 피폭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네, 물론 오염된 흙도 치우고 여러가지 재염 활동도 있었고 비로 인해 많이 씻겨 내려가서 어느 정도 피폭량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외부 피폭에 있어서의 경우이고 방사능 피폭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내부 피폭입니다. 내부 피폭이란 주로 먹는 것을 통해 신체 내부 장기가 직접적으로 피폭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체르노빌 방사능 피해자들 중 90%가 당시 원전 폭발로 인한 외부 피폭이 아닌 오염된 음식과 물을 통한 내부 피폭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후쿠시마로부터 먼 지역을 다녀왔어도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성능 좋은 보호복을 입고 있었다 해도 후쿠시마에서 재배한 쌀이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으로 만든 초밥 등을 먹었다면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준의 방사능에 이미 피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피폭은 그것을 해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체내에 축적되고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몸은 피폭이 됩니다. 방사능 피폭량은 암 발생률과 정비례합니다. 적게 피폭되었으면 적은 만큼 위험하고 많이 피폭되었으면 많이 위험한 것이지 피폭은 시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혀 피폭되지 않은 경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 일본을 다녀온 2명의 환자가 병원을 찾아 직접 방사능 피폭량을 검진받은 사례가 있어 여기 소개합니다. 한 분은 30대의 여자이고 다른 한 분은 30대의 남자입니다. 여성분의 경우 원전 사고 이후 1년에 2, 3회 꾸준히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 경우이고 남성분의 경우 총 2-3번 짧게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 경우입니다. 단 남성분의 경우 일본 제품을 많이 사용했고 일본산 목욕 제품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공릉동에 있는 원자력 병원에서 피폭량을 검사해보았습니다. 검사는 혈액검사, 소변 검사 등 여러 종류의 검사로 이루어졌으며 검사 과정이 복잡한 만큼 검사 비용은 무려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길게 끌지 않고 검사 결과를 밝히겠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서 위험한 수준의 방사능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의사분의 말씀에 의하면 최근 들어 일본 여행을 다녀온 후 걱정이 되어 검사를 받기 위해 여러 환자분들이 오셨는데 아직까지는 오염된 케이스는 없었다 라고 하십니다. 비록 이 두 분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위험한 수치의 피폭을 보인 분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 초반에 강조했던 그 모든 위험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 두 분의 경우 운이 좋았거나 여행 중 먹은 음식 가운데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큰 피폭 피해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불매운동으로 인한 감정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 일본 땅에 잠재적으로 도사리고 있을 방사능 피폭의 위험 때문에라도 일본으로의 여행은 삼가하시는 게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건 본인이 선택할 사안이지 타인이 이렇다 저렇다 참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비난보다는 그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뉴스나 정치, 역사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본 여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과 본인 가족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일본 여행 다녀오신 후 불안해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동시에 근미래의 일본 여행을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다른 곳으로 여행지를 선택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가까운 땅입니다. 모두들 Thank you.